네, 안녕하세요. IJTV 허영재입니다. 오늘은 11-2 화를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12-2화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11- 시리즈는 제주도의 먹거리, 특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이제 궁금하시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시권에서도 그 구제주하고 신제주 쪽에 속해 있는 음식점들, 맛집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대표적으로 한 두 개 업소에 대해서는 뭐 접근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덕담은 이 갈등과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나 아닌 세상하고 많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갈등에 휩싸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은 개인의 정서나 동기가 다른 정서나 동기와 모순되어서 그 표현이 저지되는 현상,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이는 인간의 정신생활을 혼란하게 하고 내적 조화를 파괴한다. 갈등 상태는 두 개 이상의 상반되는 경향이 거의 동시에 존재하여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을 못하는 것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하면서 뭐 가깝게는 부부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들 늘 갈등은 존재하지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그 심리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 상상 속에 이제 소설을 전개를 하지요. 그래서 붕괴하고 폭발합니다. 근데 붕괴해서 이제 몹시 성을 내죠. 또는 그렇게 내는 성을 분노라고 하는데, 분노의 나무를 키우는 생각 가장 빨리 자라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나무는 분노의 나무라고 합니다. 누가 키울까요? 바로 내 자신이 키우게 됩니다. 불과 내 머리에 갈등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분노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억측을 하죠. 억측을 하거나 뭐 상당히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분노의 극을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한 30분만 지나면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분노의 나무가 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 70억의 인구가 감싸 안아도 싸우지 못할 정도의 나무로 자랍니다. 그러니 그 뿌리는 얼마나 깊게 박힐까요? 그래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이 화해라든지 용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기도 힘들고 서로가 결국은 원수가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개인적 문제는 가정과 사회 모두 불행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매스미디어에서 자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뭐 아들이 아버지를 상해를 하거나, 뭐 형제 간에, 또 아이가 또 엄마한테, 그런 것들은 결국은 모두가 이 갈등에서 분노된 그 분노의 나무가 자라서 결국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서로가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낭비가 크고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분노 폭발은 또 다른 자기 연민의 다름이 아닙니다. 결국 본인을 알아달라는 역설적 한계. 그로 인해서 이제 벌어지는 게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런 갈등의 골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 살인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갈등과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화난 거를 세상이 알아줄까요? 전혀 모릅니다. 나 혼자만 화나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이 갈등과 분노를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가 힘드냐면 나 스스로가 힘듭니다. 오장육부와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갈등과 분노는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되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아실현과 충족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우리가 미고사라고 얘기하지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미고사를 생활화를 해서 늘 세상을 향해 세 가지 말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 되냐면 우리는 참 상대방한테 가족끼리도 이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더욱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JTV의 3대 덕담은 미고사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우선은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자식들한테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지만 새빨간 거짓말과 이제 하얀 거짓말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얀 거짓말은 칭찬의 다름이 아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상당히 그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칭찬은 고래도 맞습니다. 좋은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내 뇌가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무슨 어떤 그 마약 성분 같은 것들이 있죠. 뇌에서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뭐 이런 물질들이 생성이 되면서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게 뭐 영어로 립 서비스라고도 합니다만 하얀 거짓말을 생활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늘 주변 분들한테 이 하얀 거짓말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하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해지지요.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한 걸음 물러나서 한 3초간 실체를 냉정하게 파악을 해서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이는 분노와 직결돼서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될지는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선인들이 얘기했던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일단은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한 번쯤 내가 이 분노하게 된 그런 실체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내 갈등과 분노를 해소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오늘 11-2화의 덕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제주 여행의 이제 저가하고 중가의 음식점에 대해서 구제주, 신제주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구제주권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제주공항입니다. 제가 좀 다소 좀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지만 제주공항에서 쭉 보면 대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항 사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연동 사거리, 그 다음에 마리나 사거리, 그 다음에 신제주 로타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동 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쫙 돌아서 나가면은 이쪽에서 올라오는 516도로하고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뭐 동쪽으로 가는 그런 이제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가 이제 제주시라고 하면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제주공항에서 내가 서서 왼쪽은 구제주권, 오른쪽은 신제주권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이제 연동이라든지 노형동이라든지 대표적인 이제 신제주 시가권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구제주권에서 보면 뭐 객거시 식당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말국이나 문국, 갈치국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제주 음식이죠. 이 집의 음식 가격은
7,000원서부터 뭉국이 7,000원, 그다음에 보말국이 8,000원 정도 하는데요. 뭐 갈치국은 한 12,000원 정도 하고요. 근데 이 몸국은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그 돼지국밥이 이제 있는데 돼지국밥을 상상하시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모자반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초의 일종인데 상당히 좀 호불호가 많이 엇갈립니다. 저도 이제 잘 못 먹는데 몇 번 도전을 했다가 이제 실패했습니다. 제가 워낙 계속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제 이제 그 식성에 대해서 이제 몇 번째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몸국은 못 먹습니다. 제가 비위가 약해가지고 돼지 냄새가 좀 나고 해서.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이제 갈리는 게 이제 몸국이고요. 보말국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소라나 고동의 살을 이게 이제 잘라서 끓여주는 해물.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 가지 해초가 들어가서 이제 시원하게 끓여낸 국물인데 이 몸국과 달리 보말국은 저는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국물이 시원하고 갈치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람들이 갈치국 되게 비리지 않냐 그런데 요게 이제 된장에다가 그 배추를 툭툭툭툭 잘라서 된장 풀어갖고 갈치 한 토막 넣어서 끓이는데 국물이 그야말로 시원합니다. 특히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해장으로 드시면 아주 그냥 안성맞춤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리나 사거리에서 구제주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오른쪽에 도라지 식당이라고 그래갖고 한 3층 4층 되는 건물인데 대형 식당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갈치고등어는 조림이나 구이가 좀 비싸죠. 한 6만 원에서 뭐 한 10만 원 정도 가는데 단지 이제 여기가 물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물회가 이제 한 8천 원 정도 하는데 자리물회, 한치물회 이런 것들은 10,000원 미만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가서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이런 것들 좀 고가의 음식, 중가의 음식을 예를 들어서 6만 원짜리 갈치조림을 시킨다 그러면 인당 한 15,000원 4명이 드신다 그러면 뭐 그럭저럭 드시는데 그건 애로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이제 횟집이 백선 횟집입니다. 여기는 그 생선의 이름이 독가시치라고 해가지고 이 따치 또는 따돔이라고 하는데 이거 딱 한 가지만 그 회를 판매합니다. 저도 제주 현지인들하고 3명이 저까지 3명이 가서 4만 원짜리 하나 시켜서 먹었는데 굉장히 좀 회가 독특하고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서더리탕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도 이제 끓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키다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음식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먹을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올댓제주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1인 식당인데 혼자 혼술 좋아하시는 분들 가서 먹는데 그 뭐 단품 안주하고 맥주하고 같이 마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에는 이제 국수집들이 많아요. 자매국수, 3대 국수회관, 뭐 해가지고 고기국수, 비빔국수 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심이라고 베이커리가 있는데 이영돈의 먹거리 엑스파일에 190회째 이제 방송에 나왔던 빵집입니다. 근데 여기는 독특한 게 6가지를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제했다는 정제당, 설탕이라든지 아니면 흰 밀가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그 공심이라는 빵집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주 한매 추어탕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추어탕, 청국장, 간장게장, 새우장, 뭐 옥동구이정식 그런데 뭐 거의 한 10,000원 이내에서 먹을 수 있고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설 오름이라고 또 있는데 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몸국이 굉장히 좀 유명한 집이에요. 근데 하여튼 여기는 그 돼지국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오히려 입맛에 잘 맞을 것 같다. 국물까지 싹싹 마시는데 저같이 좀 이런 돼지국밥을 못 먹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전복이다 해서 전복 돌솥밥, 뚝배기, 전복 관련한 음식이 이제 있는 집이고요.
제주에서는 이제 3대 해장국집이 있습니다. 우진 해장국, 순풍 해장국, 은인의 해장국. 이렇게 이제 3대 해장국이 있는데, 이 해장국집들은 아침 6시, 대충 6시부터 이제 문을 열기 때문에, 뭐, 또 지점들도 다 있어요. 몇 개씩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리지만, 뭐, 순풍 해장국 딱 치면 이제 뭐, 뭐, 이제, 본점이 있고, 뭐, 이제 분점도 어디 삼양점이지, 뭐, 어느 점이지 쭉 나올 거예요. 찾아가시면 되고요. 이, 은인의 해장국은 소고기 해장국만 팝니다. 그 다음에 순풍 해장국에서는, 이제 소 선지 넣은 해장국하고, 육내탕이라 그러는 거, 수육전골. 우진 해장국은 좀 독특한데, 여기는 고사리 육개장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골 해장국, 여기도 이제 문국은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녹두빈대떡을 팝니다. 먹을만 해요. 그리고 마리 웨일 마카롱이라고 그래갖고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카롱을 파는데 뭐 캔디루, 뭐 머랭 쿠키, 모찌롤 이런 것들을 팝니다. 그 다음에 마리나 호텔 사거리에 있는 전주 토속 청국장이라고 있는데 뭐 한 7,000원에 제육볶음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청국장하고 나오는데 아주 식사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사라봉 올라가는데 사라봉 5월에서 좌회전해서 그 건입동 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제주항 돌아 나가는데 보면은 우도흑돼지라고 있는데 여기는 좀 독특하게 그 쏠디라고 해서 돼지 목 뒤에 있는 그런 이제 부위를 파는 데인데 단품으로 여기 이제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파는 집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맛있게 잘해주는 집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제주 여상 있는 데서 한 500m 올라가다 보면 사라봉으로 좌회전해서 가면 뭐 얼마 안 떨어져 있으니까 찾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 여상에서 이제 버스 타고서 내리셔갖고 조금 이제 걸어 올라가시면 뭐 한 5분 거리에 있으니까 찾아가시기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메로 왕이라고 그래갖고 이 메로가 상당히 이제 기름기가 많은 생선인데 심해 이제 어종이죠. 우리가 이제 뭐 심해 어종 그러면 곰치도 있고. 근데 이 메로를 가지고 기름기가 많은데 해장국을 끓여서 내는 집이 있습니다. 그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 있는데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좀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춘 식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은갈치 조림, 뭐 성게 비빔밥, 성게 미역국, 순댓국, 소머리국밥, 양푼갈비. 이거는 이제 연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이쪽에 칸이 모자라갖고 이쪽으로 좀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 송림식당. 여기는 이 닭볶음탕을 해주는데요. 맛이 되게 좋습니다. 대중소로 파는데, 저도 그 제주 현지인들하고 누가 소개해 주셔서 같이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나중에 이제 건져 먹고, 뭐 닭볶음탕 건져 먹고 거기다 밥을 볶아서 먹는데, 꿀맛이더라고요. 구제주권은 여기까지 하고요. 신제주권을 보면 이제 뭐 유리네, 여기도 이제 성게 미역국, 갈치, 고등어, 구이조림, 돌 하루방 식당은 각재기국이라 그래서 이 아지라는 생선이 있는데 이거를 배추를 집어넣고 된장 풀어가지고 끓여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고등어 조림이라든지 멜이라고 해서 멸치를 이제 멜이라고 그러죠. 멜조림을 이제 같이 주는데 이것도 뭐 호불호는 좀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음식. 저는 이제 해산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두루두루 식당이라고 그래서 객주리회, 조림, 그 다음에 삼성열 해물탕, 도두횟집, 문섬횟집, 화로에 뭐 뱅에돔 유빅. 근데 이 제주에는 뱅에돔 회가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 물론 이제 한치에도 유명합니다만 이 뱅에돔 회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키로에 한 10만 원대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4명이 가서 먹는다 그러면 1kg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한 2kg 정도 먹고 소주 먹고 그러면 단가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순옥인의 명가, 그래서 이제 물회, 전복 뚝배기, 이런 것도 이제 다 전복 물회도 하고. 그 다음에
자구내라고 해서 이제 고등어 회하고 돈베고기 전문입니다. 여기는 돈베고기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주 방언으로 돈베가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저 해녀분들이 그냥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어디 그릇에 담을 시간이 없으니까 돼지 삶아가지고 똥돼지 삶아가지고 그냥 도마에다 대충 썰어서 이제 남편하고 애들 챙겨주고 또 반일 나가고 물질 나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이제 그런 음식인데 뭐 굉장히 잘하는 집입니다. 그 다음에 돈사돈이라고 노영동 쪽에 있는 건데 여기 사장님이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윙크를 잘하시는 사장님. 여기는 좌우지간에 무조건 가면 1시간 이상 줄 서서 기다릴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집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구워갖고 멜젓에다 찍어서 먹는데 먹을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참돼지 깡통구이 있지. 그래서 뭐 접착 뼈국에 끓인 등갈비 1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집입니다. 조리에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돼지 깡통구이집은 접착뼈에 끓인 등갈비를 이제 먹는 집이라 1시간 전에는 반드시.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에 찍으시면 참돼지 깡통구이 딱 치면 뭐 나오니까 전화번호 다 뜨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음식점들은 뭐 스마트폰이라는 데서 전화 딱 치면 제가 이제 구분을 해드렸지만 구제주권은 공항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신제주권은 공항에서 오른쪽입니다. 여기 공항에 내가 이제 딱 나와서 2번 게이트에 딱 서서 봤을 때 이제 화살표로도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그 다음에 연정식당. 여기는 돼지 가브리살하고 청국장이 또 유명한 집이고요. 솔지식당. 여기는 가브리살하고 오겹살, 양념장. 늘봄 흑돼지. 미나리 식당. 여기는 돼지 불백 전문입니다. 굉장히 맛있고요. 저렴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탑 해장국. 해장국, 청국장, 매생이, 두부 샐러드, 고등어구이 뭐 이런 것들을 내주는 집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 순풍 해장국. 요 순풍 해장국의 노영동 버전이 되겠죠. 연동 버전이나. 그다음에 제주 임금님 밥상인데 여기는 생선구이 백반, 고갈비 양념구이, 뚝배기, 불고기, 육개장, 참조기찌개. 이 참조기찌개가 저 개인적으로 정말 좋더라고요. 한번들 가보시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여기는 다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중저가 음식점들이라 뭐 이게 뭐 크게 부담되시는 데는 아니니까. 그래서 배불뚝이라고 하는 집은 해물 뚝배기, 전복 뚝배기, 등뼈찜, 해물찜, 해물탕. 그다음에 이제 청어림이라고 해서 제주 통갈치 해산물 조림, 제주 통갈치 구이 뭐 이런 거 하는. 여기는 좀 청어림은 좀 대형 음식점이라 음식값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도 춘심이네보다는 좀 낫고요. 춘심이네 가장 비싼 갈치는 뭐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한 22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은갈치가.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런 데에 비해서는 이런 청어림 이런 데가 좀 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주에도 이제 콩나물 국밥집들이 있는데 쭉 올라오다 보면 그 신제주 로타리에서 우회전해서 나가는데 거기 연동 쪽에 음식점들이 이제 먹자골목 엄청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롯데 면세점까지 가는 한 4km, 3km, 4km 구간이 양쪽이 다 먹자골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런 음식점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 쪽에 가면 하여튼 뭐 먹는 건 걱정 없습니다. 신제주권이나. 근데 다소 이제 시외 쪽으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외 쪽으로 나가서 이제 제주시나 서귀포시를 벗어나면 읍이나 면 다리로 내려가면 이제 음식점들을 찾아다니는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일단 이번에는 제주시 구제주 신제주 쪽으로 하지만 다음에는 이제 서귀포는 또 이렇게 구제주 신제주 하듯이 이렇게 하라고 구서기 세서기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음식점들을 이제 조사해서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콩나물 집들도 괜찮은 집들이 여러 군데 있고요. 그 연동 쪽에 가면 면세점 지나서 롯데 면세점 지나서 한 200m, 300m 가면 오른쪽에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콩나물 해장국집이 싸고 엄청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 구제주, 신제주 쪽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음식점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때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이 있죠. 뭐 정일품 무슨 손두부집도 있고 무슨 서울 깍두기 뭐 이런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추후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참고로 이 공신 베이커리라고 그래서 이 집은 제가 얘기했죠. 6가지 유화재를 안 쓰고 뭐 수입밀을 안 쓰고 방부제를 안 쓰고 그다음에 뭐 정백당이라고 그래서 설탕을 흰설탕 안 쓰고 베이킹 소다를 안 쓰고 베이킹 파우더를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공심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이 집은 독특한 게 그 장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질 않습니다. 아침 8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6시 반이면 문을 닫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월요일 쉽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져보면은 뭐 주 4일 정도 뭐 이렇게 4, 5일 정도 하는데 뭐 공휴일 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며칠 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런 빵집도 있으니까 혹시 또 뭐 자녀분들이 빵 찾고 이러면 가면 굉장히 건강한 음식을 파는 데라 굉장히 좀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객거시 식당이라고 제가 구제주 쪽에 제일 첫 번째 소개를 해드렸던 이제 객거시 식당이라는 데인데 여기 보시면 보말국이 뭐 8,000원, 몽국이 7,000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성게국이 10,000원, 갈치국이 뭐 12,000원, 전복뚝배기 12,000원,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치물에 자리물에 8,000원, 뭐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집이 제주 그 토속 음식을 주로 다루는 집이라 저렴하고 물론 이제 뭐 이런 이제 갈치나 이런 거 이제 먹으려면 이제 단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4시 가서 이런 거 옥동구이 하나 시켜서 이렇게 먹으면 큰 부담은 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녀오시면 참고로 여기는 제주의 그 청소년 문화예술하고 그다음에 동부경찰서 제주시 동부경찰서 쪽 그 동부경찰서 바로 이제 그 조금만 길 들어오다 보면 바로 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버스 노선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자가용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큰 애로사항은 없는데 이제 저같이 이제 걷기나 버스로 다니는 분들은 상당히 좀 애로가 있죠. 그래서 근데 버스들이 이제 그쪽은 서울 제주에서도 상당히 좀 알려진 데이기 때문에 버스 타고 금방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시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제주, 신제주의 저렴한 저가, 중가 음식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속적으로 뭐 더 찾아서 하면 이제 계속 이어서 그래서 이제 11-로 이 시작되는 11- 뭐 2, 3, 4 이거는 각 지역별 음식점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제 뭐 여행 가시는 분들은 내가 뭘 먹을지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11-2화를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이 됐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셨나요?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본격 시작이 됐고 이제 뭐 귀경길에 오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추석 명절 가족분들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 힘과 용기를 얻고 분발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